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놓여 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 일을 마쳤을 때의 올가분함을 수백 번도 넘게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우리는 의미 없는 화면을 넘기거나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변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듯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이 고요한 투쟁은 외부에서 보기엔 그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책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두고 게으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실함과 끈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조금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의지력을 발휘하라고 조언합니다. 계획을 더 촘촘히 세우지 않아서 혹은 목표의식이 희미해서 생기는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상은 결코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에 대한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반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다고 낙인 찍어온 그 시간 속에는 사실 아주 치열한 생존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을 시간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그 일을 대면했을 때 느끼게 될 압박감, 불안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회피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훨씬 더 깊고 섬세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과부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 안에서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의 가장 깊숙한 것에 자리 잡은 변연계는 즉각적인 보상과 생존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먼 과거부터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해 왔습니다. 반면 이마 뒤쪽에 위치한 전두엽은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전두엽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변연계는 그 과제가 주는 스트레스를 마치 숲속에서 나타난 맹수처럼 인식합니다. 뇌에게 스트레스는 곧 위협입니다. 위협을 느낀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미루기는 뇌가 선택한 일종의 심리적 도피처인 셈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루는 순간은 전두엽의 논리가 변연계의 본능적 공포에 잠시 자리를 내어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뇌의 구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신경계의 적응 과정이 지금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결과물에 따라 평가받는 환경에 노출되곤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압박, 혹은 실패했을 때 느꼈던 수치심의 기억은 우리 몸에 깊이 각인됩니다. 신경계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미루기라는 방어 기제를 학습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고 끝내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루기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기대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슬픈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적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 철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신경회로를 타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 자극과 감정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로를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나무는 단단하게 곧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며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는 외부 자극에 더 깊게 공감하고 다가올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속도의 삶이 존재하며 당신의 신경계가 선택한 이 신중함은 때로 위험을 회피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기에 그만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 높은 기준이 주는 중압감이 당신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미루는 시간 동안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죄책감은 사실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싶어 하는지, 당신의 내면에 얼마나 뜨거운 열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그저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미루고자 하는 마음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오래된 친구의 서툰 배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수치심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대답 속에 당신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왜 그토록 완벽함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마음의 풍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속도가 어떻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날, 당신이 마주할 그 평화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